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28살이고요. 이제 나무이사 4년 차에 접어든 이금현이라고 합니다. 나무의사라고 하셨는데 나무의사가 뭐예요? 동물은 수의사가 치료하고 인간은 일반 의사가 치료하듯이 나무도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국가에서 전문 자격증을 하나 입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식물을 치료하는 나무 의사고요. 저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그리고 공원에 심겨져 있는 그런 조경수들, 그리고 산에 있는 산림나무 수목들, 그런 모든 저희 생활권에 있는 수목들을 진료하고 처방을 통해서 아픈 곳이나 좀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 좀 건강한 나무로 다시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나무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데기랑 상처가 조금 있네요. 네, 사장님. 지금 한번 보고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처방까지 다 하고 한번 갈게요. 우선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벌레가 좀 가해한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알 껍질이나 번데기로 보아서는 여기 숲이 안에서 좀 다양한 해충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숲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수분이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건전부 자체도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처리를 좀 하고, 애초에 이 친구가 지금쯤이면 싹을 틔웠어야 되는데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촉진시키는 그 수세 활력 수간 주사를, 이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영양제 주사를 좀 놔줘서 이 친구가 좀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나무한테 바르는 연고라고 볼 수 있는 수목보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 입은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끌이랑 고무망치 이런 도구들을 좀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는 약재가 다 침투가 돼서 조금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이 링겔 주사 맞는 것처럼 그런 주사도 한번 놔줘 보도록 할게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이 나무들이 특성이 또 있어요. 얘네는 딱딱한 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의 주입 속도를 조금 최대한 늦춰야 돼요. 이 아래쪽으로 내밀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이제 처치는 끝난 겁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계속해서 노랗게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나무 주인분께서 좀 전체적으로 소나무 좀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이런 드론 가지고 좀 높은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 나무의 건강 척도를 보기 위해서는 신초,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잎을 봐야 되는데, 새로 나온 잎은 이제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선 이런 도구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드론 같은 기기가 필요해서 관련된 자격증도 그래서 겸사겸사 따고. 보니까 지금 이쪽에 부분이 아예 그냥 고사를 했고, 신초도 끝이 조금 노란 걸 보니까 이 친구가 갈색 마른병 같은 그런
병들을 앓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좀 적절한 살균제랑 그리고 영양제를 좀 살포를 해서 이 친구의 좀 아픈 부분을 좀 씻겨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작은 소도시에 살았어요. 그 소도시는 좀 개발이 좀 덜 된 곳이라서 앞에 나가면 이제 논이 있고 앞에 뒤에 가면 산이 있고 라는 이런 환경에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과 생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고 흥미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크게 되면 그런 생물과 관련된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때 이제 진로를 정할 때 그래도 저는 생물과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천연 보호 기념물 막 이런 친구들을 좀 보호하고 그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생태학과 조경을 같이 전공할 수 있는 생태조경학과를 가서 자연과 이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런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She's a star from the heavens that fell down to the earth. She'll make you swoon, fly up like a balloon. Falling stars from the sky left a trace I can follow. I found myself lost in your eyes. 이게 아까 봤던 소나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샘플을 채취해서 와서 어떤 병인지 동정을 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단서를 작성한 다음에 진단서를 바탕으로 어떤 약제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지 처방전을 좀 작성하고 있습니다. Be the same. Let's walk under stars and we won't. 이게 그 소나무 껍질인데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주변으로 깍지벌레가 이렇게 있네요. 깍지벌레는 그 나무에 이제 달라붙어서 흡입관을 꽂고 이제 얘네들의 그 상처를 좀 내서 수액을 빨아먹는 그런 해충인데 깍지벌레 방제도 좀 같이 병행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nly you, baby. 학교 호프집에서 이제 알바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한 2년 정도 꾸준히 했는데 이제 항상 오시던 그 단골 손님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2년 동안 저를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친해져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녹지직에서 공무원을 하시는데 너가 생태조경학과를 전공했다길래 그 얘기를 해준다.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길 예정이니 너도 한번 공부를 해봐라. 진로를 탐색하는 와중에 진짜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이 신설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직업이 신설이 또 된다는 걸 보고 이 자격증은 내가 무조건 취득을 하고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한번 가져봐야겠다. 누구보다도 좀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의사라는 거를. 그 나무의사 시험의 자격 과목은 5가지인데요. 처음은 수목학, 두 번째는 이제 수목병리학, 그리고 세 번째는 수목해충학, 네 번째는 토양학, 그리고 수목관리학. 이렇게 5과목을 봐요.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전공책들을 싹 다 뒤져서 하나하나 일일이 좀 아날로그적으로 그 요약집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Lullaby for you. Be from your dream and a sweet place until the dawn. 나무의사 시험 봤을 때 기출문제나 막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전공책을 항상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공책을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일일이 손으로 그 전공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제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도 4년이 넘은 그런 노트인데도 아직까지 보면은 그때 생각도 나고 진짜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Just feel warm inside. Sha-da-la-da, I'm dreaming of you. Dubai
생각보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우선 각종 화학약품을 다룰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하면 농약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취급을 하고 만져야 되고, 이제 뿌리는 와중에 이제 호흡기로 또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런 위험 부담이 살짝 또 있고, 그리고 나무들을 치료하는 게 저희가 메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보면은 전동 공구들이에요. 전기톱이라든지 전기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뭐 끌이라든지 망치로 인해서 이제 뭐 인력으로 무조건 다 이렇게 쳐서 파내야 하고,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정식적으로 채택되기 전부터도 그 나무에 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직업이 원래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전화 많이 하고 이제 사진 찍어서 메신저 같은 걸로 같이 연락을 많이 돌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얘가 어떻게 변형된 거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봐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복소라는 건데요. 그 겨울에 이제 이 나무 껍질 사이사이에서 이제 월동을 하는 그 해충들이 있어요. 그 해충들이 이제 나무 껍질인 줄 알고 들어가서 월동을 하는 개체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안에 막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걷어서 이 자체를 좀 소각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던 부분이 안쪽으로 더 애들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소독을 하고 올해 발생될 그런 해충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같이 걷던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잎이 노랗게 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호흡이 좀 부족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호흡은 뭐 인간도 그렇지만 나무도 제일 중요한 그런 생리 활동이거든요. 근데 호흡을 못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니 응급 환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응급 환자들한테는 이런 토양 관주를 이렇게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이제 뜬 상태의 그 나무들을 봤을 때 직접 가서 뭐 종이에 이제 그 잎들을 털어보면은 작은 깨알 같은 그런 벌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응애라는 벌레의 피해거든요. 응애 같은 그렇게 노랗게 뜨는 병을 방치를 해두면 그 응애들이 이제 번식력이 하도 좋기 때문에 엽록소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사실 식물은 엽록소를 통해서 호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엽록소를 파괴되면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응애에 맞는 또 약제가 따로 있어요. 수목보호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정 용량을 적정 횟수로 살포를 해서 응애를 구제하는데 그렇게 힘을 쓰고요. 나무가 사실 환경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하지, 그 선을 넘으면 나무도 힘들어 하거든요. 나무가 아팠는데 나으면은 거기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좀 생각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여중에 있는 그 운동장에 심겨진 이제 벚나무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벚나무 길이 항상 그 여중생들한테 그런 봄마다 사진 스팟도 돼주고 이제 나들이 공간도 돼주고 되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었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벚나무가 꽃이 안 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벚나무 사양하늘소라는 그런 해충, 그때 유행했던 그 해충의 피해를 많이 얻고 벚나무 가지에서 그리고 줄기에서 많은 양의 진액과 수액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토양이 다밥 상태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져진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나무가 호흡을 못하니까 수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온 그런 하늘소류의 그 해충들이 침입을 해서 벚나무들의 그런 건강을 악화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 하늘소 유충들을 기계적으로 제거를 하고 땅을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개간을 통해서
진행한 다음에 영양제와 그런 살충제 도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꽃이 완전 만개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중생들이 그 흩날리는 꽃잎 아래서 막 예쁘게 막 사진 찍고 노는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기에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지 않는가. 이렇게 나무를 치료하는 게 또 인간에게 또 그렇게 좋은 선 영향을 끼치니까 아, 내가 하는 일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혼자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나무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고, 그리고 이 환경이 지켜져야 또 우리가 또 안위가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항상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번에 못 찾아가본 보호수도 좀 찾으러 다니려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수술 같은 것도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안에 뭐 수술을 한 경우도 있어요. 나무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거 좀 체크해보고 시간 날 때마다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하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하송리 은행나무인데 이게 1200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 1200년이면은 거의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검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런 존재들을 같이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권뿐만이 아니라 그런 보호수도 이제 다 통틀어서 나무를 치료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무 의사를 하면서 나무를 치료하면서 다니면서 나무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잘라주세요. 잘라서 어디다 버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무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환경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한 그 나무들을 너무 쉽게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무도 생명이라는 것을 미처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옆에 있는 나무들을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회 구성원인 엄연한 생명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아프면 저희를 꼭 찾으셔서 우리의 환경을, 그리고 우리의 나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또 지켜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나무의사들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조금만 살피면 아픈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 나무를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eep this day in